월급쟁이들한테 제일 예민한 게 아, 그거 올랐잖아요, 연봉. 같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기본급이 300인 사람하고 150인 사람은 수당도 달라져.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세금 떼나요? 고용보험으로 타는 걸 실업급여라고 하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딱 다음 해 연봉은 이만큼입니다. 형이 안 하면 회사에 나오지 마라. 네. 약간 이런 거. 도너리 스쿨 19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즌2. 감사해요. 저는 시즌하고 1, 2가 좀 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즌1이랑 2가 딱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네. 느낌이어서 네. 전 너무 좋은데요.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도너리 스쿨 19번째 그 주제가 뭔가요? 근데 그 직장인분들이 좀 관심 있었을 만한 키워드가 한 이틀 정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1등 하고 있었는데 뭐죠? 스카이캐슬 아니에요? 월급쟁이들한테 제일 예민한 게 뭐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 연말정산? 뭐죠? 맞아요. 연말정산인 거 아니야? 근데 연말정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좋아야 연말정산도 좋은 거. 그거 올랐잖아요, 연봉. 소득, 연봉. 네, 연봉 탐색기라고 있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연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윤상 씨 그거 해봤어요? 저는 들어가 봤는데 접속이 안 돼요. 하루 이틀은 거의 안 됐어요. 되게 핫할 때 들어가셨구나. 약간 어떤 느낌이 1월 1일 해 뜨는 거 보는 기분이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널널한데 그날만 다 모이는 맞아. 거가지고 맞아. 일단 그 뭐 취지는 어떤 거였냐면 그 납세자 연맹이라고 NGO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하잖아. 내가 지금 버는 게 어느 정도 될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등수에 예민하잖아요. 이게 등으로 나오다 스카이캐슬. 보니까 스카이캐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도너리 스쿨은 이제 월 200 하지 않습니까? 네. 월 200만 원 벌면 몇 등 정도 나왔을까요? 월 200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800. 세전 200이냐, 새우 200이냐에 또 네. 따라 좀 다른데 일단 그냥 200만 원 수령하면 한 67등 정도, 상위 67%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등 중에 67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초년생이니까 당연히 평균보다 낮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느 정도 보면 올라가는가 대강 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조금 올라가죠. 그러기에 한 56등, 딱 중간쯤. 근데 이런 걸 하면서도 조금 씁쓸한 게 자기 연봉을 딱 검색했는데 내가 67등이다 이러면은 근데 궁금하긴 하잖아요. 맞아 궁금하긴 하지. 근데 지금 자기가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정도는 궁금했을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이라는 단어가 거의 유니콘 같은 거예요. 말만 있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협상이 아니라 그냥 다 돼 있는 거에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맞아. 않습니까? 저도 연봉 협상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협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알아서 딱 다음 해 연봉은 이만큼입니다. 그냥 통지하는 연봉 통지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안 하면 그래서- 회사에 나오지 마라. 네. 약간 이런 거. 근데 연봉 탐색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연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연봉이란 말은 좀 흐릿해졌어요. 거의 요즘 뭐 성과금, 보너스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급여 명세서 받아보시잖아요. 다은 씨도 받아요? 저는 정산서를 받죠, 엑셀 파일로. 프리랜서 다르고 이제 급여 생활자도 다른데 내역이 있잖아요. 네. 내역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본 적 있죠. 거기 연봉 명세서를 보면은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세금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뭐죠? 갑근세라고. 그게 진짜 많이 빠져요. 가끔새는 요즘은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소득세라고 하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갑종, 을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종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 법인에서 받는 그 급여에 대한 세금. 을종은 이제 해외 외화벌이를 하니까 조금 베네핏을 주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 갑종이죠. 그래서 줄여서 갑근세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통일해서 그냥 소득세라고. 그게 제일 크죠, 당연히. 거기에 구청이 내는 거 있죠. 국세청이 내는 거 말고. 주민세. 그렇죠. 주민세는 몇 프로입니까? 모르겠어요. 0 하나 지우면 돼요. 소득세 0 하나 지우면 되죠.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이제 세금에선 3.3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원천 징수세. 네, 그 3%가 이제 그거고 주민세가 이제 0을 하나 지우니까 그래서 0.3이 붙어서 3.3이다.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취업하면 제일 먼저 되는 게 이제 4대 보험 된다. 4대 보험 뭔지는 아시나요? 네. 뭐예요? 산재, 의료. 의료. 얘기해봐요. 계속. 자, 산재, 의료. 그 다음에. 그거요. 일 그만뒀을 때 나오는 거 뭐지? 그 퇴직금. 네, 퇴직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담률이 높은 게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재, 산재보험. 그리고 이거 고용보험. 아. 근데 산재는 이제 사측에서 다 부담하니까 뭐 딱히 우리 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거기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의 9%인데 반반이 4.5%씩, 건강보험은 이제 6.46%인데 이것도 반반이 나가고, 건강보험에 뭐 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건 크진 않은데 같이 징수가 됩니다. 다은 씨처럼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은 가입하라고 날라와서 그걸 이제 지역가입자라고 하죠. 그래서 9%를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는. 사실 월이백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2말 3초라고 해가지고 20대 말 30대 초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급여가 작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직장 이동이 잦다는 거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러면 비상금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생계가 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고용보험. 우리가 그냥 고용보험으로 타는 걸 실업급여라고 하죠.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받아보신 적 있으신? 아직 실업급여? 네. 근데 저도 여기 직장이 3번째고 지역방송국에서 대학생 때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조건이라고 하면 공고사직이 돼야 됩니다. 자기 발로 나가면 실업이 아니죠. 제 발로 나갔거든요. 근데 잘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과거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납입됐던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돼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년 반 동안 6개월 이상은 그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서 취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18개월 이내에. 그렇죠. 되면 이제 최대는 한 204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1년 미만을 일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되면 이제 한 6개월까지도. 그래서 보통 최대 6개월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약간 받으면서 또 다른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직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비 하라고 주는 게 고용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실직도 하나의 사고로 보는 거죠.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면 문제 없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겠다. 야, 이런 취지인데, 친구들 사이에 보면 그 실업급여 같은 것들은 또 놓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직하고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네. 뭐 보름 안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이나 오늘 번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350,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네.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덕쌤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잘리면 여기 전화. 사실 본인 얘기를 혹시 친구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잘리신 분들이란 말이 좀 웃긴데, 어쨌든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300이든 200이든 받으면 거기에 주는 명세서들의 뭐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제끼고 그래서 얼마야 이것만 보잖아요. 맞아요. 합계가 제일 합계. 중요하지. 요것만 딱 보고 이제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 너무 많이 떼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게요. 물론 안 보는 이유도 알아요. 이걸 내가 본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 바뀌지 꼼꼼하게 보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 기본급, 그다음에 성과금이나 상여금 같은 게 나오면은 꼼꼼하게 보죠. 재밌는 게 기본급은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과나 상여가 많으면은 왠지 그 공돈 생긴 듯한 기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급은 말 그대로 모든 걸 기본이에요. 그 시간의 수당이라는 거, 업계 그냥 OT라고 하죠. 오버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까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기본급이잖아요. 네. 같은 1시간씩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기본급이 300인 사람하고 150인 사람은 수당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300을 주고 싶은데 그런 부담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급을 낮춰서.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것들을 각종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은 뭐 나 300 준다고 했는데 300 나왔으니까 됐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 상여금이나 이런 거는 세금 떼나요 혹시? 당연하죠. 떼요. 네. 세금은 세금 나가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건 다 세금이 나가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있는데요. 복리후생비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했다거나 하면 약간씩 지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 식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늦게까지 일하면 이제 저녁을 먹으라고 준다든가, 택시값 준다든가. 그거 자체는 비과세인데 한도가 1년에 70만 원까지. 70만 원 넘어가면 그것도 과세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막 이럴 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막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회사들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걸 노동자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면 주는 돈 다 채 늘려줬는데 그걸 기본급으로 늘려주는 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은 웬만하면 줄이고 거기에 성과급, 상여급, 뭐 떡값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급여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승무원분들 생각하면 고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기본 월급은 네, 되게 특히 적다고.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수당이 엄청 많이 붙더라고요. 기본급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그래서 비행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월급이 적어진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이제 승무원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 회사에서 가끔씩 상여금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분기별로 꾸준하게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기본급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난관이 뭐냐면 상여금하고 성과금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서에 없으면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준다고 안 적혀 있으면 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사측이 분노할 정도의 팁을 드릴게요. 오.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를 안 쓰는 겁니다. 에이 그러면 하잖아요. 제 친구는 짝수달에는 부유한데 호수달에는 거지가 되는 친구가 진짜 있어요. 감독님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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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